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주택 어디 없을까?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이 그런 집이에요. 요거 이제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고 해요. 좀 유니크한 매력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예쁜 나무 한 그루 같은 거를 두어도 좀 예쁠 만한 공간을 배치를 했네요. 지하 공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내에서 보이게끔 좀 연출을 한 것 같고요. 뒤쪽 공간까지 남는 공간을 아낌없이 또 엄청 큰 그 거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 두었어요. 이렇게 히노키 욕조 하나 해놨고 건식 사우나까지 만들어놨어요. 손님 초대나 아니면 좀 미팅이 많으신 분들은 집에다가 그런 멋들어진 미팅룸 공간을 만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홈포터입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주택 어디 없을까 하시는 손님분들 많았는데요.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이 그런 집이에요. 여기 수인분당선 임해역까지 도보 10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토지를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총 29세대 분양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채 5채가 남지 않았네요. 토지대가 1800에서 2000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소 면적이 124평, 그리고 제일 큰 토지 전용 면적이 15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대가 26억에서 33억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사셔서 맞춤으로 집을 지으시면 되는 현장이에요. 개인적으로 건축사를 알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 현장에 의뢰를 하시면 또 원하시는 대로 집을 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분당구잖아요. 동네에 오픈하는 주택들이 거의 없는 데다가 또 토지를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샘플하우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맞춤으로 지어진 집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느낌만 한번 봐주세요. 지금부터 샘플하우스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샘플하우스는 이제 이 집인데요. 필지마다 주차장을 낼 수 있는 컨디션은 다르니까 공간만 한번 봐주세요.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쪽으로 2대를 좀 그려두셨고 안쪽으로도 1대를 그려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까지 1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대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신 것 같고요. 이 단지의 특징은 지하를 다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들이 지하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다 팠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이쪽으로는 이제 지상층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고요. 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지하 공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1층 공간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집은 이쪽에다 마당 공간을 좀 배치를 했네요. 잔디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전원의 느낌도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현관으로 들어왔고요. 신발장을 이렇게 간결하게 좀 배치를 했네요. 근데 여기에는 지하 공간에도 신발장이 좀 크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결하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모든 공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반대편에는 큰 픽스창을 내서 좀 개방감을 갖추었네요. 중문을 간살도어로 마감을 하고 안쪽으로는 이제 거실, 주방을 분리해 놓은 구조네요. 그래서 먼저 거실 공간을 보자면 거실이 개방감이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되게 심플하게 설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창을 크게 내면서 앞에 마당이 보이게끔 설계를 한 점이 특징적이네요. 그리고 모든 공간은 좀 간결하게 배치를 했고 샤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집은 지금 이건창으로 해서 좀 샤시 프레임을 간결하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은 면적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대형 평수의 거실을 설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실링팬이라든지 이런 냉난방기, 그다음에 조명도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땄고요. 옆에도 픽스창을 좀 내서 개방감을 전체적으로 살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도 요거 이제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일반 분양하는 주택보다는 좀 유니크한 매력이 있어요. 앞쪽에도 이런 조그마한 공간을 배치를 해서 여기는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겠는데 물을 좀 채워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했네요. 그리고 주변으로도 이렇게 나지막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나무들이 좀 큰 나무들이 있는 게 좀 멋스럽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큰 소파를 좀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옆에는 게스트 화장실이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간결하게 세면대 하나, 그다음에 변기 하나를 배치를 했네요. 심플한 게스트 화장실을 만들어 두었고 안쪽으로는 주방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정처럼 이렇게 통로 공간에도 다 샤시를 짜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쁜 나무 한 그루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화분 같은 걸 두어도 좀 예쁠 만한 공간을 배치를 했네요. 물을 채워둬도 될 공간인 것 같고요. 주방 공간은 이렇게 좀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식탁 등을 달아두실 거면서 이렇게 식탁을 이제 배치할 건데 식탁 한 6인용, 10인용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했네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앞으로 이제 데크로 나갈 수 있는 그 창을 하나 내놨어요. 그래서 약간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하신 것 같고요. 싱크대는 디귿자 형태로 해서 좀 간결하게 짰는데 앞쪽에도 뭐 전부 수납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 그리고 세라믹 상판으로 해서 조리하면서 식탁 공간 보이게끔, 그 다음에 인덕션 넣어두고 푸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큰 싱크볼이 있네요. 여기에서도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으니까 뭐 장 보고 와서 바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동선 고려한 것 같습니다. 삼성 제품으로 이렇게 광포 오븐도 넣어두었고 빌트인 가전도 넣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요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나는 더 사양이 높은, 예를 들면 뭐 키친에이드 같은 제품을 넣고 싶다,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자금 계획에 맞게끔 운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1층 공간이 30평인데 거실 주방만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집에 지하 공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공간으로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자, 지하 공간 쪽으로 내려와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실내에서 지하를 내려왔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밖에 나가서 바깥 공간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하 그 바깥 공간으로 나와 봤는데 여기가 제가 맨 처음 마당에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아직 조경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는 되게 재미있게 일부는 데크를 마련했고 일부에는 이렇게 지금 공간에다가 아까 여기 물을 채워가지고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배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들이 실내에서 보이게끔 좀 연출을 한 것 같고요. 이런 계획을 좀 잘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설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그런 이제 연결을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하 공간도 옆에 공간에 마당을 좀 많이 배치를 했어요. 요 뒤쪽 공간까지 남는 공간을 아낌없이 잘 활용을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끔 그런 설계도 굉장히 예쁘게 떴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 이제 바깥 공간을 좀 보여드렸고 실내로 제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은 데크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하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위에도 신발장이 있었지만 여기도 신발장을 일부를 배치를 해서 뭐 손님들이 왔을 때도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위치한 현관을 지나오면은 여기에도 또 엄청 큰 그 거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 두었어요. 근데 이거는 입주자분의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계약자분은 아마도 좀 갤러리처럼 활용하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품 같은 거를 소장하시는 게 많으시면은 여기다 그냥 그 벽 쪽에다가 걸어서 전시를 해두셔도 되고, 손님 초대나 아니면 좀 미팅이 많으신 분들은 집에다가 그런 멋들어진 미팅룸 공간을 만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냉 온풍기 달고 또 그다음에 보일러까지 싹 다 깔아 드릴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지하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다 창을 내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하라고 말을 안 하면 아마 지하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약간의 미니 주방 공간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설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오면 아주 귀여운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욕실 공간인데 세면대랑 용변 보는 공간을 배치를 해놓고 용변 보면서 문이 있긴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라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밖에 이제 그 물 수경 조경이 보이게끔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좀 같이 뭐 즐기거나 혹은 뭐 초대했을 때 이렇게 히노키 욕조 하나 해놨고 건식 사우나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샤워 시설까지 해놨으니까 지하를 아예 엔터테인먼트 룸으로 즐기실 분들도 이런 시설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도 공간을 따라서 흰 벽에도 이렇게 레일 조명을 깔아둔 것을 보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좀 걸어두고 예쁘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남는 공간들 장도 짜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그 방도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 어떤 의도로 활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도 이렇게 짜 두었고 이렇게 큰 테이블 같은 장도 하나 또 짜 두었네요. 위에 냉온풍기 다 두었고 이 룸 공간에서도 앞에 이 수경 조경 시설이 다 보이게끔 설계를 한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수도 시설이 하나 있네요. 아, 작품 활동 같은 걸 하시려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이제 보일러실하고 세탁실이 위치해 있는데 오늘 이제 다른 공사가 있어서 안쪽을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50평형 정도 되는 지하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주거 공간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서 방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2층으로 올라왔고 이분은 2층에 방을 2개만 설계를 했어요. 대신에 마스터룸 2개로 배치를 했고요. 먼저 메인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메인 공간은 딱 들어오면은 바로 드레스룸이 나오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붙박이장을 달아 두었지만 이 공간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시스템장도 두르고 아일랜드장도 큰 거 두시고 큰 드레스룸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바로 씻을 수 있게끔 욕실을 옆에 배치했고 영변 볼 수 있고 세면대 있고 이렇게 월풀 가능한 그 욕조까지 배치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동선을 좀 효율적으로 짰고 여기에 간살도어로 이렇게 중문을 좀 달아가지고 침실하고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침실 공간인데요. 침대 하나만 딱 큰 거를 놓고 쓰실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수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위에 냉난방기 배치했고 앞쪽으로 보면은 큰 창을 이렇게 냈네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런 단독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위치가 좋다 보니까 전망이 좋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옆쪽 앞쪽에 지어진 집들이 다 멋있기 때문에 그런 또 집들의 전망을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방마다 보일러 조절기도 다 배치를 했네요. 그리고 복도 공간에도 이렇게 에어컨을 좀 설치를 했고 여기에도 큰 창을 낸 게 나중에 준공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는 여기다 데크를 좀 설치해서 테라스처럼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나갈 일은 없겠지만 화분 같은 거를 좀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돼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공간입니다. 침실 하나를 더 배치를 하면서 저 공간을 넓게 뺐는데 반대편 한쪽 면도 다 수납장을 짜고 여기도 수납장과 책상 공간을 배치했어요. 가운데에다가 침대 하나만 딱 두면 되는 공간으로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욕실을 세면대, 변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컴팩트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위치한 주택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현장은 토지를 먼저 거래하신 후에 집을 짓는 형태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